전화벨이 울렸어요. 낡은 유선 전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오래된 벨소리. 창밖엔 비가 내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화기를 들었죠.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요. 그게 제 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만약 그날 제가 알았더라면, 아니, 몰라서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날 오후 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제 귓가에 맴돌던 그 순간으로, 평범한 어느 봄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췄고 저는 여전히 딸의 이따 전화할게요만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공감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그날 오후 비가 내렸어요. 봄비치곤 제법 굵은 빗줄기가 슈퍼 처마를 두드리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오후 3시쯤이었나요? 손님이 뚝 끊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엔 왠지 마음이 허해지곤 해요.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겠지. 딸아이 생각이 문득 났어요. 서울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텐데 요즘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괜히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옆에 놓인 오래된 유선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물건이에요. 버튼이 닳아서 숫자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전화기. 괜히 바쁠 때 전화하면 귀찮아하려나. 잠깐 망설였지만 손은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저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어요. 저녁은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늘 하던 그런 말들이었죠.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딸아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급했어요. 뭔가 바쁜 중이었나 봐요. 수진아, 나야 엄마.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딸아이 목소리엔 살짝 놀란 기색이 묻어났어요. 제가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그래?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귓가로 빗소리가 섞인 와이퍼 소리가 들렸어요. 운전? 어디 가는데? 응, 거래처 미팅 끝나고 사무실 가는 중. 비도 오고 그래서 길이 좀 막혀. 딸아이 목소리 너머로 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위험하겠다. 조심해서 가고. 응, 알았어. 엄마, 미안한데 이따 전화할게요. 지금 집중해야 돼서. 그래. 운전 조심해라. 등 끊을게, 엄마.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따 전화할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괜히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방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나중에 저녁 때쯤 다시 걸어볼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슈퍼 안을 둘러봤어요. 정리할 게 있나 살펴보다가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시. 저녁 준비나 해야겠네. 저는 슈퍼 문을 잠그고 바로 옆 붙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독에서 막 떠온 구수한 냄새가 나는 그 된장. 수진이가 된장찌개 좋아했지. 언젠가 딸아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된장찌개 한 그릇 뚝딱 비우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많이 먹어. 그게 다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죠.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양파 썰고 두부 넣고 애호박도 넣고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녁 때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내려오라고 해야겠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도 가끔 그릇을 2개 꺼내곤 했거든요. 아, 혼자 먹는 건데. 밥그릇 하나를 다시 넣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괜히 딸아이가 갑자기 내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6시쯤 됐을까요? 저는 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했죠. 수진이도 이거 먹으면 좋아할 텐데.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죠. 앵커의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조용해서 켜둔 것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딸아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말엔 꼭 내려오라고 해야지.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나? 빠른 걸음으로 거실 전화기 앞으로 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수진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무척 차갑고 딱딱했죠. 네, 제가 어머니인데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고속도로 순찰대입니다. 지금 이수진 씨가 사고가 나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 뭐라고요? 손에 쥔 수화기가 떨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수진 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고 그 뒤의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꿈이야. 꿈일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따 전화할게요. 딸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제가 한 마지막 말도 그게 다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이장 목소리만 남아 병원 복도는 너무 하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런 하얀 복도. 저는 그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까지. 문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딸은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제 무릎에 힘이 풀렸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그저 울었어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만 헐떡였죠. 이따 전화할게요. 딸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치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절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귓전을 스치지 못했죠. 엄마, 힘내세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제 딸은 이제 없는데. 3일이 지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이모, 저 수진이 친구 미영이에요. 이모, 괜찮으세요? 딸아이 친구였어요. 장례식 때도 왔었죠.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이모, 수진이 휴대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대폰. 내 수진이 유품 중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아이의 휴대폰. 그제야 생각났어요. 병원에서 받은 유품 봉투 안에 딸아이 휴대폰이 있었다는 걸. 아니, 괜찮아, 고마워. 네, 이모, 힘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유품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딸아이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됐어요. 충전을 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딸아이가 찍어둔 배경화면이 보였어요. 저랑 딸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거였죠. 수진아.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는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번호가 제 번호였어요. 오후 3시 27분. 엄마. 그날 제가 걸었던 전화. 저는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음성 메시지를. 자동 응답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삐소리가 났고 저는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걱정 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따 전화해라,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딸아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나가렴. 점심 먹고 나면 또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 점심 잘 먹었어. 너도 챙겨 먹었니? 저녁이 되면 또 수진아, 오늘도 하루 잘 보냈니? 엄마는 내 생각 많이 했어. 음성 메시지함이 가득 찼다는 안내가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걸면 딸아이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슈퍼를 다시 열었습니다. 계속 문을 닫아둘 수는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사장님 딸 참 착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들 좋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기력이 없었죠. 계산대 앞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물건값 계산하고 거스름 돈 주고 그게 다였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상 위엔 여전히 밥그릇 하나가 더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거. 딸아이가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오늘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다. 내가 좋아하던 거 많이 먹어. 빈 그릇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딸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 기록을 열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수진아, 엄마야, 오늘도 엄마는 내 생각했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 음성 메시지는 없을까? 저는 딸아이 휴대폰에서 음성 메시지함을 찾았습니다.
몇 개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요. 딸아이 목소리였어요. 제가 그날 걸었던 전화에 딸아이가 남겨둔 간단한 메시지. 아니, 이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통화 내용이었죠. 녹음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기억이 소리로 들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따 전화할게요. 이따 전화할게요. 이따 전화할게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와 딸아이 목소리가 섞였어요. 수진아, 엄마는 아직도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이따가 언제니? 엄마는 계속 기다릴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그렇게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3장 빗소리와 후회. 또 비가 내렸어요. 여름이 왔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저는 슈퍼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손님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여전히 딸아이가 좋아하던 그 찌개.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이젠 그 냄새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던 그날. 운전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요. 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딸아이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내가 그때 다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심해서 가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했어야 했어요. 사랑한다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딸아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다 알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쑥스러웠던 겁니다. 빗소리가 더 세졌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된장찌개에 불을 끄고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습관처럼 차린 상이었어요. 수진아, 밥 먹자. 빈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저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문득 기억이 났어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딸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죠.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서 들고 갔어요. 수진아, 배고프지? 이거 먹어. 딸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근데 이거 엄마가 제일 잘 끓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먹어. 엄마, 사랑해.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먹어. 식겠다. 그게 다였어요.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바보 같은 엄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저는 또 기억을 떠올렸어요. 수진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나 잘 다녀올게.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응. 엄마도 건강해. 알았어. 그게 다였어요.
버스가 떠나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아이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잘 가라. 사랑한다. 마음속으론 그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흔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옆에 놓인 딸아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충전이 다 돼 있었어요. 저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딸아이가 찍어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음식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작년 설날 저와 딸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딸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웃고 있었고 저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인생 사진 남기는 거야.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하도 졸라서 같이 찍었어요. 엄마, 웃어 더 크게. 이게 내 최선이야. 에이, 엄마도 그래도 예뻐. 우리 엄마 제일 예뻐.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때도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 줬죠. 사진을 보며 저는 또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그 말을 못해서, 엄마가 너무 서툴러서 눈물이 휴대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사진첩을 계속 넘겼어요. 그러다 메시지함을 발견했습니다. 딸아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딸아이가 저에게 보낸 문자들이 나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 일찍 끝나면 전화할게. 엄마,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된장찌개 끓여줘. 짧고 간단한 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딸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문자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사랑해. 건강하게 계셔. 딸아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사고 나기 이틀 전에 보낸 거였죠. 그때 제가 뭐라고 답장했더라. 그래, 너도 조심해라. 그게 다였어요.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휴대폰을 꺼안고 소파에 웅크렸어요.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둥이 또 쳤어요. 수진아,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때 말할걸.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밤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 딸아이 휴대폰을 꺼안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제는 전할 수 없는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장 목소리 속의 진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여름이 깊어지고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를 열고 손님을 맞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딸아이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계산대에 앉아 딸아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자함을 열고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들을 또 읽었어요. 수십 번도 넘게 읽은 문자들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통화 녹음 기능이 생각났어요. 혹시 녹음된 통화가 있을까? 저는 설정을 뒤적거렸습니다. 통화 녹음 폴더를 찾았어요. 몇 개의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나야. 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날 사고 나기 한 달 전쯤 제가 걸었던 전화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에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건강해. 너는? 나도 괜찮아. 바쁘긴 한데 잘 지내?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먹고 있어. 엄마도 잘 챙겨 먹어. 알았어. 짧은 통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나야. 이번엔 딸아이가 먼저 건 전화였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어서 기분이 좋아.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래?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거든.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잘했네. 우리 딸 자랑스럽다.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기분 좋아. 그래,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라. 응. 엄마도 맛있는 거 먹어. 사랑해, 엄마. 그래, 너도.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딸아이가 말했어요.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는 그때도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도라고만 했죠. 바보 같은 엄마.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 녹음된 통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딸아이는 늘 말했다는 걸.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고마워. 매번 전화 끝에 딸아이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서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도 조심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수진아, 너는 엄마보다 훨씬 용기 있는 아이였구나.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였어. 딸아이는 저를 닮아 서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보다 훨씬 솔직했고 따뜻했어요. 제가 서툴렀던 거였죠. 제가 겁쟁이였던 겁니다. 저녁이 됐어요. 저는 슈퍼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다른 걸 해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된장찌개만 끓였거든요. 딸아이가 좋아하던 거니까.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게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도 김치찌개를 좋아했었죠. 된장찌개만큼은 아니었지만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상을 차렸어요. 밥그릇 2개 대신 오늘은 하나만 꺼냈습니다. 국그릇도 하나만. 수진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조금씩 너 없이 사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밥을 먹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만 씻으니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딸아이 휴대폰을 꺼내 다시 통화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아, 나야. 엄마, 그날 사고 나던 날 제가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그래?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운전? 어디 가는데? 응, 거래처 미팅 끝나고 사무실 가는 중. 비도 오고 그래서 길이 좀 막혀. 그래? 그럼 위험하겠다. 조심해서 가고. 응, 알았어. 엄마, 미안한데 이따 전화할게요. 지금 집중해야 돼서. 그래, 그래. 운전 조심해라. 끊을게, 엄마. 어.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따 전화할게요. 딸아이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서두르는 말투 속에도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한테 제대로 통화 못 해주는 게 미안했던 거죠. 수진아,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는 그때도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바쁜 와중에도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있었어.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함도 함께 있었어요. 딸아이의 목소리 속에 담긴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따 전화할게요. 그 말은 딸아이가 제게 한 약속이었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지만 그 안에 딸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은 바쁘지만 꼭 다시 전화할게. 기다려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 휴대폰을 가슴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어요. 수진아, 엄마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고마워. 엄마 같은 사람의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딸아이를 떠올렸어요.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엄마 말이 들리니?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아이가 어딘가에서 제 말을 듣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장 목소리는 남아. 가을이 왔어요. 슈퍼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에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슈퍼 문을 열고 청소를 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선선해서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조금 늘었어요. 웃음도 조금씩 나왔고요. 점심때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그럼요. 예전엔 얼굴이 너무 상해 있어서 내가 걱정했는데 이제 좀 사람 얼굴이 됐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기특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마주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슈퍼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된장찌개는 가끔만 끓이게 됐습니다. 상을 차리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보고 싶네. 여전히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은 아니었어요. 그리움이었습니다. 따뜻한 그리움.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냈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아이 휴대폰은 이제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매일 꺼내보진 않았지만 가끔 꺼내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 저는 창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진아,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많이 아팠지만 이젠 견딜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너 목소리 없어도 엄마는 살 수 있어.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리워.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이따 전화할게요. 딸아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어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전화하는 거지. 엄마가 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괜찮아.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제 머리칼을 휘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딸아이가 보낸 바람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울지 마.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밤은 깊어갔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떠나도 목소리는 남는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떠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속에도 제 기억 속에도 엄마 사랑해. 이따 전화할게요. 엄마 건강해. 그 목소리들이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사랑해.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말할게. 잠이 들기 직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순간에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에필로그.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를 하고 손님을 맡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슈퍼 계산대 옆엔 여전히 오래된 유선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그 전화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만약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젠 알아요. 딸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제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도 똑같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이따 전화할게요. 그 말은 딸아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대화처럼 계속 이어지는 약속처럼.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슈퍼를 일찍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서랍을 열고 딸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을 재생했어요. 엄마, 사랑해. 딸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빗소리와 딸아이 목소리가 섞였어요. 저는 그렇게 딸아이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끝나지 않은 통화. 언젠가 다시 이어질 통화. 이따 전화할게요, 엄마. 그래, 수진아.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목소리는 남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사랑이 끝나도 목소리만큼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나를 기다리며 이따 전화할게요. 응, 기다릴게. 우리의 통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